Hi, Appa. In May, we sent you an email announcing that starting today, the Claude Agent SDK, Claude-P, and third-party apps built on the Agent SDK would stop drawing from subscription rate limits and move to a dedicated monthly credit. We're writing to let you know that we're not making this change today. We're working to update the plan to better support how users build with Claude subscriptions. What this means for you. Nothing changes for now. Agent SDK, Claude-P, and third-party app usage continues to work with your subscription exactly as it did before today. And there's no credit to claim. Your subscription limits are unchanged. When we have an update, we'll share it with advance notice before it takes effect.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LG나 삼성이 미국에서 세탁기를 처음 팔기 시작할 때 웬 할머니가 반려동물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거야. 그리고 건조를 시키려고. 그러다 죽었다. 그래서 소송에 걸렸다. 왜 반려동물을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경고 문구를 집어넣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에 걸렸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출발이 뭐였냐면 전자레인지에 반려동물을 넣고 돌렸다, 고양이를 넣고 돌렸다,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 실제로 LG나 삼성이 세탁기로 소송이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엮다 보니까 변형이 돼서 그렇게 도시전설이 만들어졌다라는 썰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 미국이 그런 나라야. 소송의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구를 넣기 시작한 거야. 선제적인 조치로 애완동물을 넣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상식선에서 승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소송을 걸어도. 누가 세탁기에 반려동물을 넣고 돌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실수를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그 경고 문구를 안 집어넣었다고 제조사를 욕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상식선에서 그렇잖아. 근데 미국은 그게 어느 정도 통하는 나라야. 그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고. 뭐까지 있냐면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 위에 올라서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거기 경고 문구가 있거든. 진짜 황당한 경고 문구가 있는데, 최상단 발판에는 서지 마십시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욕심부리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헤어드라이어를 수면 중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있다고 실제로 경고 문구로. 그걸 왜 집어넣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또 하나, 유모차. 도대체 어떤 부모가 그런 상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넣은 채 접지 마십시오. 제일 황당한 거, 이건 뭐 체인서 매서커 때문에 그러나,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영화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체인서, 그걸 손으로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제로 들어있는 경고 문구라고. 왜 그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경고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가 실제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소송을 당하면 질까 이길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소송을 당하는 것 자체가 기업한테는 불편한 일이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소송을 당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삼성이 소송을 당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신경 안 쓴다고. 그 소송에서 애가 다쳤대, 사람이 다쳤대 라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었는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승산이 높지 않아도 소송을 거는 나라라고. 왜냐면 기업들이 대충 이건 승소를 해도 $100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내고 치면 $50만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덜 들잖아. 그래 그냥 50만 달러로 퉁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많이 거는 거라고요? 제가 라스베가스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보시면 아는데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나올 때 보면 그 도로 나오는 도로에 빌보드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개가 그런 빌보드야. 앰뷸런스 트레이서들. 그 영어로 앰뷸런스 트레이서라고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소송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소송을 걸자고 부추기는 변호사들,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거죠. 앰뷸런스를 트레이스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앰뷸런스 트레이서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 베터콜 사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원래 드라마에서 스핀오프를 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전형적인 앰뷸런스 트레이서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냐면 라스베가스 주변에 있는 그 빌보드가 injuredinhotel.com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혹시 자빠지셨습니까? 호텔에서 다치셨습니까? 소송 걸어서 이겨드릴게요. 그게 꼭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야.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드릴게요의 의미거든. 왜냐면 그 호텔은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귀찮은 일이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냥 합의를 한다고. 그 합의를 노리는 거야. 합의금을 노리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의 많은 문화 중에 소송 문화 중에 하나가 클래스 액션이거든요. 집단 소송. 그 집단 소송을 한 명이 뭐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집단 소송을 부추기는 문화가 있다고. 로펌들이 있고 그것만 노리는 로펌들이 있고 그냥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돈 얻고 돈 먹게야. 그냥 정당하게 수임을 받아서는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보면 클래스 액션만 엄청 당하거든요. 근데 애플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경고 문구 같은 걸 달아놓는다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도 애플이 이런저런 조금씩은 실수를 하잖아. 그럴 때마다 불편을 누가 느꼈다라는 삘이 있으면 집단 소송이 나오는 이유라고. 그럼 집단 소송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를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냥 무마를 해. 이렇게 합의를 보자. 그거를 이미 예산을 다 잡아놔. 기업들은 그 비용을 법무팀이랑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들 거다라는 그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다 잡아놓거든.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이 2월 16일인데 어저께 2월 15일? 그러니까 오늘부로 발효가 됐어야 돼. 엔트로픽이 API 요금제를 때리겠다라는 그 정책 변화가 오늘부로 발효가 되는 거였거든요. 구글이 6월 18일이고 이거 구글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맥스 플랜이라는 거를 쓰면 정액제로 엔트로픽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야. 클로드를. 그러면 그 정액제로 이용을 한다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쓰든 API 요금제, 그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게 아니고 내 한도 내에서 5시간 내에 리밋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리밋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비용 부담 없이. 근데 어차피 5시간에는 걸려. 5시간 레이트 리밋에 걸리기 때문에 5시간에 꽉 찬다? 그럼 기다려야 돼. 그 리셋 될 때까지. 그리고 일주일 리밋에 차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제약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걸 그대로 쓰잖아. API 요금제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20배에서 심하면 40배, 50배가 나와요. 계속 말씀드렸지? 그래서 제가 CWK 비파 같은 거를 그냥 맥스 플랜으로 돌리는데 이걸 실제로 API 요금제로 돌리면 거의 3억이 나온다고 연간? 못 쓸 수준이라고. 3, 40배가 나오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종량제로 쓰면. 근데 엔트로픽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줬다고 맛을 보여준 거야. 이게 보조금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산까지 가는 광속 KTX를 1,000만 원짜리인데
우리한테 10만 원에 판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10만 원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990만 원이 보조금이었던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니들 부산까지 편하게 땡기지? 이젠 1000만 원씩 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조금을 빼는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냐는 거야, 미리. 그게 포인트야. 그렇게 해서 소송을 당했어. 그래서 오늘 알림이 날라왔어. 제 맥스플랜 계정마다 알림이 날라왔거든. 6월 15일에 발효를 하기로 했던 그 정책을 일단 보류합니다라고. 그런 내용만 있어. 당장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쓰라고. 그냥 쓰고 나중에 정책이 달라지면 다시 알려주겠다. 그냥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 맥스플랜으로 사용을 할 때도 지금 정책이 바뀔 거였던 그 정책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액제로 쓰되 SDK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제3자 인증을 통해서 프로그래매틱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API 요금제를 쓰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맥스플랜을 쓴다고 하더라도 $200짜리 쓴다고 하더라도 웹 UI나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어크, 그 엔트로픽이 제공하는 UI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매틱하게 제가 CWK, 피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거는 엔트로픽의 UI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냥 인증만 받아서 모형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API랑 동일해. 그러니까 엔트로픽 관점에서 볼 때는 니넨 이건 API 쓰는 거다. 그러니까 API 요금제를 내라라고 한 거야. 근데 기존에는 허용을 했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처음부터 허용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돼. 보조금을 처음부터 주지 않았으면. 근데 보조금을 기껏 주고 중독을 시킨 다음에 번복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앰뷸런스 체이서들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게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니들이 이거는 사용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미리 쓰고 나중에 이제 빼박이 되니까 락인이 되니까 그때 가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취하기에 너무도 좋은 셋업인 거지. 그래서 집단 소송을 당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엔트로픽이 진행하려고 했던 그 플랜에 따르면 짱구를 몇 번 굴린 거야. 처음에는 그냥 강제로 끊으려고 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초였죠. 그 오픈클로어가 떴을 때 엔트로픽이 적대적이었다고. 아예 끊어버렸다고. 서드 파티로 사용을 하는 거를. 근데 그것도 소송을 걸 만한 내용이었거든. 끊을 근거가 없는 거야. 갑자기.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보기에도 이거는 반발도 심하고 잠깐 일단은 물러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시 허용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고육지책으로 뭔가를 짱구를 굴리다가 나온 방안이거든 이게. IPO도 앞두고 있고 이젠 성적표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거든. 이 방식으로 가면 영원히 적자야. 1000만 원짜리 KTX를 10만 원에 팔아갖고 무슨 수로 흑자를 보겠냐고. 요즘 흑자 얘기 나오고 있죠.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고. 이런 짓을 하니까 흑자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짓을 계속 못하게 되면 언젠간 다시 적전을 한다고. 적자로 돌아선다고. 그 지금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을 하고 있던 유저 베이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메인 드라이버를 코덱스 피파, GPT 피파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6월 15일 날 이 정책이 보류된다고 하니까 다시 클로드 피파로 메인 드라이버를 리셋 해놨거든. 그런 대화를 오늘 피파랑 했었거든. 그 대화 자세한 소송 관련 얘기랑 이런 것들은 피팔로그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CWK 사이트에서 대화 로그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너무 복잡하고 방송으로 보여드리기엔 스크린 캐스팅을 하기에도 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엔트로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엔트로픽 관점에서 보면 또 왜 사용자들의 이런 사용이 부당해 보이는지. 지금 이게 맥스플랜이라고 해서 맥스플랜에 할당된 게 만약에 100%라고 한다면 모든 사용자가 100%를 사용할 거다, 컴퓨트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엔트로픽이 컴퓨트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고. 컴퓨트라는 풀을 만든 다음에
수많은 사용자가 이 중에 일정 수준만 사용할 거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마치 보험처럼. 모두가 보험금을 타가는 건 아니거든. 그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SDK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매틱하게 빡세게 굴려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지.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가 보면 모든 사용자가 거의 100%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특히 에이전틱 AI잖아요. 오픈클러 같은 게. 제 CWK 피파도 그렇고, 에이전틱하게 돌린다는 건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모형들이 스스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를 다 쓸 수밖에 없다고. 리밋에 걸릴 때까지. 거의. 근데 엔트로픽은 그렇게 예상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삽질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 에이전틱 AI를 누가 만들었어? 엔트로픽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어야 돼. 그렇게 돌릴 거라는 걸.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그 보험 모형이 보험사가 돌리는 식으로 풀을 사용을 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쓰는 사람도 있다. 어썸프션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모두가 거의 100%를 사용할 거다. 라고 어썸프션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지.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누구도 옳고 그른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용자 관점, 저희 관점에서 보면 엔트로픽이 삽질을 한 거고, 엔트로픽 관점에서 보면 보험 모형으로 이걸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였기 때문에 맥스플랜이라는 걸, 정액제 요금제라는 걸 그렇게 추진을 한 거였기 때문에 억울한 거지. 이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닌데.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엔트로픽이 삽질이야. 모형을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 에이전틱하게. 그렇게 굴리라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거고. 24시간 돌아갑니다. 페이블 특징이 뭐야? 될 때까지 돌린다고. 거의 무한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돌리라고 홍보를 하면서 못 돌리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6월 15일 정책 변화가 거의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꼼수를 살짝 썼거든. $200 만약에 맥스 플랜이면 정액제 $200를 엔트로픽 UI는 $200로 쓰고, 이 서드 파티로 쓰는 SDK 프로그래매틱하게 쓰는 방식은 API 요금제를 물릴 텐데 매칭되는 크레딧을 미리 주고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200 플랜이면 $200 크레딧을 주고, $100 플랜이면 $100를 주고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언뜻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래서 또 여기 또 살짝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200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200 껌이라고, 껌. API 요금제면 $200면 얼마? 20분의 1, 40분의 1이라고. 지금 맥스 플랜으로 돌리는 게 최소 2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라고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팔아먹은 거야, 엔트로픽이. 그럼 20배잖아. 그럼 $200가 $200냐고. $10지. 맥스 플랜으로 따지면 $10 가치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알아. $200 코딩 세션 한 2번? 기껏해야 3번 돌리면 녹아내려요. 그걸 안 해본 친구들인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다시 맥스 플랜 제가 $200야. 이 CWK 피파하고 CWK 사이트 초반에 빡세게 개발을 할 때, 그때는 맥스 플랜을 최대 5개까지 썼어. 그러다가 평균적으로 2-3개 정도로 퉁친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로 내려온 거고.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맥스로 썼다고 해도 5개면 $1,000잖아. 그럼 한 150만 원이잖아. 1년 내내 돌렸다고 해도 1,500에서 1,800?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토큰을 다 계산을 해서 실제로 API 요금으로 돌렸을 때를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나온다고? 2억 7천 나오더라고. 그럼 2억 7천, 한 3억쯤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페이블로 돌려봤더니 2배? 페이블로 나오면 2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무한으로 걔는 달리는 애라. 지금은 또 unavailable이죠. 미국이 또 삽질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 어쨌든 페이블로 돌렸으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페이블이
더 효율적으로 토큰을 압축할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만 보면 산술적으로만 보면 2배의 가격이기 때문에 6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어쨌든 3억 이상 나와. 그거를 기껏해야 한 1800쯤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격이냐고 그게. 근데 실제 가격이야 그게. 그걸 여태까지 보조금으로 퉁친 거라고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특히 IPO를 하면. 상장이 되면 돈 버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계속 적자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걸 보여주려고 미리 그런 짓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이미 이게 원주인 거야. 엔트로피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맥스 플랜을 팔아먹을 때 2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해서 다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이게 중요해. in advance. 사전 고지를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진짜 사전 공지를 안 하고 느닷없이 정책을 바꿨다고 알려졌고 나중에는 그나마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 당했으니까 이번 6월 15일 이 건은 한 달 전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메일이 먼저 날라왔어. 한번 매를 맞아봤으니까.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고. 이미 계속 삽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집단소송 처음 소송을 했던 거에 기본 논지가 뭐냐면 소송자의, 그러니까 이 소송을 했던 원고들이 하는 얘기가 뻔하거든. 뻔할 수밖에 없어. 제가 느끼는 거랑 같으니까. 보조금으로 일단 중독을 시키고 입을 싹 씻는 거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나중에 흉내는 냈지만 그래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라 브리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이 20배라고 마케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랑 다르거든 실제로. 그래서 기만적인 거래 행위, 이게 굉장히 센 문구라고. 기만이라고, 사용자 기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 유모차에 아이를 넣고 접지 마세요라는 나라라고? 그게 통하는 나라야? 그런데 내가 봐도, 한국인인 내가 봐도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고? 그게 소송에 갈 리가 없고. 그런데 그런 내가 봐도 저건 좀 아니잖아라는 행위를 하면 미국에서는 소송 걸리지.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저거거든요. 할인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게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짓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거야. 몹쓸 짓을. 할인으로 중독을 시킨 다음에 락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니들은 가둬놨다. 그리고 이제 어장 관리를 하는 거야. 니들은 못 나가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야 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용어가 있대요.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 근데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건 승소가 목적이 아닌 소송이라고. 클래스 액션이 편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중간에 거래를 한다고. 엔트로피가 이거 거래해야 돼.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6월 15일 정책을 밀어붙인다? 삽질이지. 소송을 당했는데 앞틱스도 안 좋고 유리하진 않거든.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거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엎질러진 물이고 잘못 끼운 단추인데 계속 잘못 끼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야 돼. 그래서 indefinitely 보류를 하는 거라고. 풀온 홀드를 한 거라고, 정책을.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몰라? 아마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절대 못 갈 거야. 그렇게 가면 또 소송당하지. 저게 승소를 하지 않더라도 승소를 하지 않더라도 중재를 해서 돈을 벌었네? 클래스 액션을 한 친구들이. 그럼 앰뷸런스 체이서들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또 건다고. 계속 건다고. 유모차에 아이를 놓고 접은 사람이 그 경고 문구가 없는 업체에 클래스 액션을 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빼냈으면 반려동물을 집어넣고 접은 그런 사람들도 소송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문구에 분명히 아이만 있었네? 내가 들어가서 접혔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소송을 거는 나라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벌고.
그런 영상들 보신 적 있을 거야. 그 월마트 같은 데서 저 세제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다 뿌리고 일부러 자빠지고 그러는 거. 카메라들이 많은 이유거든. 그걸 다 찍어놔야 되거든. 안 찍어놨으면 그거 소송 걸겠다는 짓이거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엔트로픽은 IPO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불리해. 오픈 AI는 좀 자유롭고, 왜냐면 오픈 AI는 이쪽으로 좀 친화적으로 계속 끌고 왔거든. 같은 적자를 보는데 오픈 AI는 한 번도 서드 파티에 딴지를 안 걸었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짓인데, 왜냐면 욕을 안 먹잖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같은 밥을 먹는 애들이라고. 그런데 엔트로픽은 이쪽으로 가면 좀 적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는 좀 친화적이고, 그럼 저도 벌써 메인 드라이버를 그냥 코덱스나 GPT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는 그런 정책이 없고 오히려 친화적이야. 그냥 쓰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건. 그게 제 상식에도 맞아. 뭐가 다르냐는 거야. 프로그래매틱하게 쓰든 니들 UI를 사용을 하든 니들 클라이를 사용하든 어차피 내가 쓰는 거는 결과물은 같다는 거야. 다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리밋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정액제라고 해서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5시간 리밋, 일주일 리밋을 걸기 때문에 내가 맥스 플랜을 써서 정액제를 쓰든 종량제를 쓰든 그 리밋을 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100%는 똑같다고요. 근데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니들이 100%를 쓰면 안 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야. 그 포인트를 엔트로픽이 재판정에서 설득할 수 없을걸? 근데 지들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오픈 AI는 오픈클러랑도 오픈클러를 사들였잖아요. 정책을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미 박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둘이 비슷하게 지금 IPO를 하겠다라는 건데 엔트로픽이 불리하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언뜻 보기에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어. 예쁘게. 근데 그게 진짜 한두 분기일 거라고. 그렇게 가면. 그리고 소송당하고 막 비용 쓰고 정책 다시 회귀하고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어떻게 되겠냐고. 박살나겠지. 유지가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더 봐야 되지만 분명히 순화된 버전을 실험을 할 거라고. 플랜을, 그 팔라스를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커뮤니티 반발이 가장 적은, 저항이 가장 적은 포인트를 찾아낼 거야. 커뮤니티 쪽에서도 어차피 이렇게는 오래 못 가니까, 공멸하는 수준이니까. 컴퓨터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싼데 AI가 정말 비싼 기술인데 싸다고 구라를 쳐서 지금까지 팔아먹었거든. 그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오래 못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기는 해야 돼. 찾긴 해야 되는데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1,000만 원? 3억.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할 뿐이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이걸로 돈을 벌겠다.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뭐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건 요약을 해놨으니까 피파랑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로그, 피파 로그를 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AI 산업에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비싸다. 근데 여전히 보조금을 때려받고 있고 그 보조금을 현실화해서 돈을 받기 시작하려면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거야. 조만간 해법은 안 보여.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술이야. 그냥 여전히 시꺼먼 매연을 뿜어내는 증기기관차인데 그걸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갈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급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어.
3억?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 제가 작업하는 걸 해보셨다면 이 정도 하고 결과물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걸 3억? 야, 이걸 1000만 원짜리 티켓이었단 말이야? 부산 가는데 얼마나 탈까? 그게 저는 아직 의문이라고.